네, 안녕하십니까. 김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독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화면 속 배경에 등장하고 있는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, 일본 열도와 한반도 사이에 이 동해안 지역에 있는 섬 독도를 그들은 죽도 타케시마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그들의 영토로 주장을 하고 있죠. 그러면서 우리가 불법 점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피고 있는데, 어찌 생각해보면 이 동쪽 끝에 있는 외로운 섬 하나인 이 조그만 독도 하나를 놓고 왜 그토록 일본은 그들의 영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을까,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독도라고 하는 것이 생성된 하나의 큰 특징을 첫 번째로 꼽는다면 첫째가 열점 화산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. 즉, 이 지구 속의 멘틀 상부에 고정된 마그마 근원지가 있는 화산이 되겠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열점 화산은 과거에 이 지구의 판이 이렇게 이동한 경로를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고 있는데요. 열점이 이동했다는 것은 일본 열도가 동쪽으로 대륙에서 벗어나면서 이 독도에서 처음 화산 폭발이 이루어졌었던 것이 점차 울릉도 성인봉을 거쳐서 칠보산, 오늘날은 이 백두산 천지에서 화산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이 독도의 생성이 열점 화산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. 자, 이 화산 폭발로 이루어지게 되는 분화구가 바로 이 칼델라호가 되겠는데요. 이 칼델라호 중에 바로 이 독도의 경우는 동도와 서도가 바로 이 칼델라의 외륜산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바닷물에 의해서 침식이 돼서 남은 부분들이 오늘날의 동도와 서도가 되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독도와 울릉도 연근해의 해저 지형을 이 3차원으로 3D로 이렇게 촬영한 사진을 보게 되면 바로 해저 2000m 이상의 심해에서부터 분출되어서 오늘날에 떠오른 일부가 이렇게 화산섬으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독도 연근해의 이 해저 지형이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분화구에 형성이 되는 이 칼델라 호수와의 흔적을 이 독도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뿐만 아니라 독도와 울릉도를 거쳐서 칠보산, 백두산으로 점차 서쪽으로 이동해 나감으로써 판이 동쪽으로 이동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울릉도 나리분지와 성인봉의 모습, 나리분지의 모습들이 되겠고요. 이 칠보산과 그 해 바닷가의 지형들의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두산 천지도 바로 이런 칼델라 호가 되겠죠. 그래서 이 한라산 분화구 백록담과는 그 형상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배웠던 바가 있습니다. 자, 백두산 천지의 모습이 되겠고요. 이런 모습들과 똑같이 이 독도도 해저에서 이렇게 분출되어 오면서 일부 지역만 이렇게 떠오른 것이 오늘날 우리는 독도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해수면 위에 바라보이고 있는 이 독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100m에서 150m 사이에 이런 섬이고, 많은 이 부속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그만 섬으로 알기 쉽지만 그 해저 지형은 대단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독도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하나 우리가 지적할 만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리나라 전국 시군별의 면적 순위를 매겨보게 되면 사실 경상북도 울릉군이라고 하는 것이 150이 밖에 있을 정도로 대단히 면적으로는 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, 이 울릉군 자체가 그러면 가장 작은 군에 속하는 것일까요?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 울릉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면 이 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범위 내에는 연안국의 경제 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이 되겠는데요.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해양 영토가 되겠고요. 이런 해양 영토라는 개념으로 볼 때 바로 울릉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, 영토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울릉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독도를 둘러싼 해양 영토나
보더라도 6만 574평방킬로미터로서 대한민국 전체 영토인 10만 평방킬로미터와 비교해 볼 때 거의 3분의 2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독도라는 점이 되겠습니다.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독도를 비롯한 이 울릉도 권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지역인가, 결코 작은 외딴 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나라와 연근해를 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도 이 한일 중간 수역을 놓고 끊임없이 지금 이제세 그 분할 선을 놓고 지금도 여전히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이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여서 200해리가 되게 되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한중일의 해상 경계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연근해 동해안 지역에서의 해류의 방향을 보게 되면 남해안에서의 해류가 북쪽으로 향하다가 이 동쪽 방향을 거쳐서 독도로 방향을 틀게 됨으로써 독도는 우리나라가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이런 해류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는 대륙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는 점에서 이런 전략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지금도 거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도를 편입하게 됐던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전략적인 이유 때문이었고, 지금도 동북아 주요 지역에서 영토 분쟁이 거듭되고 있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독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는 북방 4개섬,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소위 일본이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가 되겠고요.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서도 바로 이렇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이런 자원의 보호가 되는 곳이 바로 이러한 하나의 섬 지역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바로 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독도가 멀리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독도를 간직하고 지켜야 될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. 그런 의미에서 독도가 갖고 있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독도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.